김현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창업세제 혜택 총정리를 해볼 건데요. 제가 이 주제를 한 이유는 요즘에 기존 법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규 법인을 창업하면서 이제 사업을 계속 하시려는 대표님들이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팀장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중요하게 우리가 가장 많이 실전에 나가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 써먹을 수 있는 것들, 또 참고할 수 있는 것들 정리해서 오늘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강의 중에 창업 중소세액 감면이랑 그리고 창업 자금 증여 특례는 한 주제로 1시간을 했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자세하게 하시려면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세법에서 창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크게 6가지가 있는데 요 첫 번째, 두 번째 창업 중소기업 등의 세액 감면과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해 세액 감면은 요거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요건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이 있고 요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재산세 감면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2개 묶어서 지방세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 3개까지인데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설립이 되어야만 등록면허세가 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상 일몰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요거를 혜택을 받고 싶다 하면은 경정 청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건 아주 굉장히 파워풀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강의가 따로 1시간짜리가 있어요. 자세한 거는 안 다룰 거고요. 그거는 이제 강의를 찾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취득세 부분을 조금 조문이랑 같이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보시면요. 요거는 법인세, 소득세 2가지 다 포함되고 조특법 6조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다 조문을 붙여놨어요. 요거는 요약한 거니까 이게 조문이 좀 복잡해 보이더라도 한 번쯤 찾아서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돼요. 조문만큼 정확한 게 없기 때문에. 아무튼 요약한 거 먼저 볼게요. 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창업 후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감면이 된다. 이게 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매년 연장이 되고 있어요. 조특법 이제 세법이 개정되면서 매년 개정이 되면서 연장이 되고 있고 아마 올해도 특별한 사정 없으면 계속 연장될 방침입니다. 그래서 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크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역이고요. 하나는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과밀억제권역 내에 창업을 했느냐 외에 창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창업 아예 세액 감면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업종도 어떤 업종을 창업했느냐에 따라서 아예 감면이 적용이 안 되는 업종이 있어요. 창업세액 감면이. 그런 거는 유의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뭐 과밀억제권역 내에 일반 창업은 뭐 창업세액 감면이 아예 안 됩니다. 과밀억제권역 외로 나가시면 5년간 50% 되고 벤처 기업 뭐 이건 다들 아시죠? 뭐 기보나 뭐 이런 데 확인을 받으면 벤처 받으면은 과밀억제권역 내라도 50%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건 뒤에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라든지 에너지 신기술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5년간 50% 과밀억제권역 내외에 구애받지 않고 받을 수 있고 청년 창업은 청년이나 생계형 창업이 있는데 이건 다들 아시다시피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하면 5년간 100%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파워풀하죠.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내면 아무리 청년이라도 감면은 받을 수 있지만 50%까지. 그리고 신성장 서비스업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3년간 75%, 2년간 50%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요거는 다 조문에 규정이 돼 있어요. 신성장 서비스업은 어떤 거고 또 에너지 신기술 기업은 어떤 회사고 뭐 벤처기업은 뭐 어떤 기업이고 이런 게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 조특법 6조 그리고 시행령도 조특법 요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시행령도 있어요. 조특법 시행령. 이것도 같이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이것도 21년 12월 31일까지 고용산업 위기지역 내에서 창업한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용산업 위기지역이 뭐냐?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고용산업 위기지역이 있어요. 이 주변은 상관없고 제가 오기 전에 찾아보고 왔는데
저기 전라도에 목포, 군산, 영암, 그다음 경상도에 진해, 거제, 뭐 통영, 그리고 경남 고성군, 강원도 말고요. 그리고 울산 동구까지 이렇게 위기지역 고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경상도 출신이라서 이제 진해 하면은 그냥 그렇게 뭐 고용 위기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제 또래는 이제 다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나이니까 보면은 그 주소지에 가서 창업을 하면은 청년 세액감면도 100% 받을 수 있고 뭐 업종 이런 것도 따져봐야겠지만은 청년 창업을 못 받는 나이더라도 요거는 무조건 이 지역에서만 창업을 하면 100%가 되니까 예, 파워풀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용노동부 고시 자료라서 요거는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은 같이 볼게요. 같은 조항이라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58의 3의 1항과 2항에 취득세와 재산세가 나눠져 있는데 요거는 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계속 연장되고 있어요. 여긴 특이하게 여기는 21년이지만 일단 여기는 23년이니까 요거는 뭐 법마다 다르니까요. 근데 지방세는 좀 특이하게 봐야 되는 게 우리 법인세, 소득세 감면 같은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 내라도 요건이 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방세인 취득세나 재산세는 무조건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청년도 상관없어요. 청년도 무조건 과밀억제권역 외에 나가서 창업이 되어야 지방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다르긴 한데 보시면 창업 중소기업, 여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 창업 벤처 중소기업이 창업 후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나 창업하고 4년 안에 사업용 부동산을 산다 하면은 취득세를 75% 감면 받을 수 있어요. 재산세도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재산세는 100% 감면. 여기서 취득해서 요거까지 이제 이어지겠죠? 재산세 100% 감면, 2년간 50% 감면. 요거는 자세하게 뒤에서 할게요. 등록면허세는 일몰되었다고 했는데 요것도 뭐 보시자면 법인 설립 등기를 할 때 우리 등록면허세 내잖아요. 이제 그거를 면제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또 1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는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았을 때 30억 한도로 10% 과세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그것까지 이제 창업을 엮어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창업 세제 혜택을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창업의 의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창업하지만은 실제로 세법에서 보는 창업의 요건이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가 만든 법인이랑 부합하고 있느냐, 정확하게 부합하고 있느냐, 그거를 정말 잘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문구적으로는 조문상으로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해서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이라고 본다. 이렇게 되는 거고 창업일은 법인이면 법인 설립 등기일, 개인이면 사업 개시일로 봅니다. 네, 일단은 세법에서 요 세액 감면을 해주는 취지가 뭐냐 하면 이제 창업이 일어나고 기업이 새로 설립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경제 활동이 생기고 경제적 효과가 생기고 또 고용이 창출되면 또 거기서 이제 급여가 발생되고 소득이 생기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세제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시작 전에 어떤 팀장님께서 여쭤보셨지만은 창업으로 이제 인정을 받으려면 실제로 기존의 기업을 하고 있더라도 새로운 기업을 설립했을 때 뭐 업종이 같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이 기존에 하던 업종의 매출처라든지 매입처라든지 뭐 직원이라든지 이런 게 아예 새로운 판이 짜져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여기랑 관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업종은 같더라도 뭐 여기서 따온 매출처, 계속 뭐 거래해오던 거래처 뭐 이런 것들이 아예 연관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 신고는 되게 쉬워요. 세액 감면 신청하는 거는 법인세 신고할 때 그냥 신청서 하나 넣으면 되거든요. 너 창업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를 단편적으로 보면은 그냥 법인 새로 설립했고 올해 새로 설립했고 뭐 업종 예전에 하던 거랑 뭐
그렇게 차이는 없지만 아예 지역 다르고 그러면 뭐 법인세 신고하는데 사실 문제는 없어요. 감면을 적용해서. 근데 이제 이거는 아시다시피 매년 50%씩 감면이 되는 큰 세제 혜택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조사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감사가 나온다거나 검증을 했을 때 이거를 창업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제 창업인지 요거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사전 검토가 제대로 안 되어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창업을 했다. 뭐 예를 들어서 거래처가 많이 겹친다. 또는 뭐 매입처가 많이 겹친다. 뭐 직원이 예전에 여기 있던 직원이 여기 와서 똑같은 일을 한다. 이런 게 다 조사하면 나오거든요. 소명 자료도 내야 되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다 토해낼 수 있다. 네. 그래서 요 부분 이제 창업으로 실제로 봐야 되는 요 검토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만약에 창업 법인을 세운다 할 때 실제로 어떤 업종으로 이제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설립할 때부터 무조건 정관 그리고 등기부 등본상의 목적 사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설립하고 나서 추가를 한다. 뭐 설립하고 나서 다음날 추가를 한다? 아니 뭐 한 달 뒤 추가를 한다? 안 됩니다. 이게 설립할 때부터 이 업종을 하려던 목적이랑 의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예규가 있어요. 사례가 있어요. 판례가. 네, 그래서 무조건 처음부터 그거를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조세 심판 판례는 그런 게 있었어요. 목적사항에 등기부 등본상 목적사항에 도소매도 넣고 제조업도 넣었어요. 근데 일단 도소매를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조업은 나중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지방세 감면, 취득세 감면 하는 거였는데 이제 제조업을 하니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구청에서 빠꾸를 놓은 거예요. 이거 못 받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세 심판원까지 간 사례인데 결국에는 납세자가 이겼어요. 왜 이겼냐? 구청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도소매 아니냐? 도소매를 시작하지 않았냐? 아무리 뭐 제조업 이렇게 했어도 사업자도 뭐 제조업 나오고 했어도 도소매를 시작하지 않았냐? 그럼 너희 도소매다. 창업 아니다. 이렇게 된 거고 납세자와 조세 심판원의 입장은 아무리 도소매로 시작을 먼저 했더라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정관에 그리고 등기부 등본 목적사항에 제조업이 있었고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기계 사고, 공장 사고 하면 아무래도 도소매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소매 매출이 먼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여기서는 제가 그 판례를 읽었을 때는 처음에 이 제조업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냐 이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억하셔서 처음에 이제 할 때부터 하셔야 되고 업종 추가는 안 됩니다. 네, 그거는 법문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요거는 조세심판원에서 여러 번 인용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창업이냐 아니냐 하는 예규나 판례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례가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근데 조문은 딱 너무 짧잖아요. 그냥 중소기업 새로 세워서 기업 설립해서 사업하는 것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창업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만 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만 제외하면 거의 다 창업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사전에 검토해서 예규나 판례도 많이 찾아보고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